미래의 페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구의 심장을 파고드는 여러분의 동반자. 오늘 우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라운드에 뜨거운 열기를 식힐 때쯤 경기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총성도 포성도 없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전쟁. 바로 돈과 욕망, 신념과 배신이 뒤엉킨 거대한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무대는 바로 역사의 변곡점이 될 2026년 KBO FA 시장, 그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 듣게 될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들의 팀을 옮기는 이적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의 배트 끝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고 리그 최고의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암투와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심지어 한 팀의 심장이자 영혼과도 같았던 프랜차이즈 스타가 수십 년간 입었던 정든 유폼을 벗어던지고 팬들의 가슴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브리그가 아닙니다. 이것은 KBO의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며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피어나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구단 프런트들은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감독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자신이 목청껏 응원하고 사랑했던 선수가 내일 아침에는 가장 미워하는 적이 되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돈의 논리 앞에서 의리와 명분은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리그 전체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FA 시장의 운명을 손에 쥔 핵심 플레이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예상 몸값이나 행선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미래의 페달은 그들의 최종 선택 뒤에 숨겨진 비밀과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않았던 이적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그 선수는 떠나야만 했는가? 왜 저 구단은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잡으려 하는가? 그들의 계약서에 찍힌 도장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와 리그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인지 그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FA 시장의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선수와 구단 그리고 팬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모든 흐름을 손에 잡힐 듯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처럼 이 이야기에는 클라이맥스와 반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해피엔딩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극이 될 결말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KBO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게임, 그 막을 올리겠습니다. 왕자의 오를 자는 누구이며 그 과정에서 배신의 칼을 맞고 쓰러질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진실의 문을 엽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웅의 시대도 시간의 무게 앞에서는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눈물을 자아냈던 그라운드의 거인들. 그들의 어깨에는 KBO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그들의 유니폼에는 한 팀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 팀의 역사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울고 웃으며 자신의 청춘을, 인생의 희로애락을 투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토브리그라는 냉혹한 시장 앞에서 그들의 빛나는 과거와 팬들의 열렬한 사랑은 때로 C등급이라는 차가운 꼬리표 하나로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맞서 마지막 춤을 준비하는 3명의 거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춤은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는 KBO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도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진 한 남자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 포수 강민호입니다. 무려 4번째 FA 자격을 얻은 베테랑. 그의 이름이 이번 시장에서 특별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나이나 화려한 경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귀환이라는 모든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 특히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애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는 한때 사직구장의 아이돌이었고
부산 야구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호쾌한 스윙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드는 롯데 팬들에게 승리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겨울 그는 정든 사직을 떠나 삼성 라이온즈의 푸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시 팬들이 느꼈던 상실감과 배신감은 단순한 선수 이적의 충격을 넘어선 마치 첫사랑을 잃은 듯한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은 변했을 긴 시간 동안 강민호는 삼성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베테랑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그리고 롯데 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풀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합니다. 핵심은 그의 등급이 C등급이라는 사실입니다. FA 등급제에서 C등급은 만 35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영입하는 구단이 원소속 팀의 보상 선수나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구단이든 순수하게 그의 가치와 경험만을 보고 아무런 출혈 없이 그를 영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롯데 자이언츠라는 이름과 강민호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조우합니다. 지금의 롯데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랜 암흑기를 거치며 팀은 방향을 잃었고 팬들은 지쳐 떠나갔습니다. 특히 포수왕국이라 불렸던 과거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안방의 불안은 매 시즌 팀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포수들은 재능은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팀의 중심을 잡아줄 구심점이 절실합니다. 이때 한때 사직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영웅이 돌아온다는 상상. 그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롯데 팬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자부심을 되찾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민호가 다시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익숙한 사직구장의 안방에 헬멧을 벗고 앉는 그 순간을. 그것은 단순한 경기의 시작이 아니라 흩어졌던 팬심을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감동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젊은 투수진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고, 그의 리더십은 흔들리는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귀환은 의리와 낭만이 아직 KBO 리그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FA 계약은 어쩌면 선수 개인의 선택을 넘어 KBO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아름다운 컴백 스토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롯데 프런트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과거와의 화해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 팀의 상징, 그 자체인 남자 양현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을 빼놓는 것은 심장의 박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을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타이거즈의 혼 그 자체이며 광주 야구의 자존심입니다. 대투수.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선수. 그런 그가 C등급 FA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양현종이 어딜 가겠어? 당연히 기아에 남겠지. 네, 그 말은 아마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가 타이거즈가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남느냐, 떠나느냐가 아니라 기아는 자신들의 살아있는 전설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입니다. 어차피 떠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겨도 되는 것일까요? 그의 나이와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을 냉정한 데이터로만 분석한다면 전성기에 비해 구위가 하락하고 이닝 소화 능력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현종의 가치를 어찌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마운드에 서 있을 때 팀 전체에 미치는 안정감, 더그아웃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십, 그리고 양현종이라는 이름 썩 작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주는 절대적인 신뢰와 상징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그에게 제시할 계약의 형태와 조건은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단이 레전드를 어떻게 예우하고 팀의 역사를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한 구단의 철학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구단이 어차피 안 떠날 선수라는 생각으로
레전드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팀의 정체성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성적 때문에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이 가진 역사와 스토리에 감동하고 선수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희로애락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종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아가 그를 붙잡는 방식은 타이거즈라는 팀이 팬들과 선수들에게 어떤 팀으로 기억될 것인지 그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계약 협상이 아니라 구단의 품격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마지막 거인은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남자 최영우입니다. 그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는 만 42세를 향하고 있지만 그가 타석에서 뿜어내는 아우라와 그가 쌓아 올리는 기록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의 젊은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꾸준하고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인 그 역시 C등급 FA입니다. 그 또한 기아를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양현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기아는 그의 지난 업적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현재와 미래의 가치만을 냉정하게 따질 것인가? 42세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이며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그는 단순한 과거의 레전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리그에서 통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기아가 42세의 중심 타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지는 구단이 베테랑의 경험과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베테랑에 대한 홀대는 단순히 한 선수의 사기를 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라커룸 전체의 이 팀에서는 헌신해도 결국 나이가 들면 버려진다는 차가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선배들이 대우받는 모습을 보며 미래의 자신을 그립니다. 레전드를 존중하지 않는 팀에서 어떤 젊은 선수가 팀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을 다하겠습니까? 최영호의 존재는 팀 공격력의 핵이며 그를 가볍게 대하는 순간 기아는 팬들의 신뢰와 팀의 문화를 동시에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존중과 믿음입니다. 이처럼 전설들은 시간의 흐름과 싸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구단들은 이들의 마지막 여정이 아름다운 피날레가 될 수 있도록 차가운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때 찬란한 재능으로 주목받았지만 스스로의 실수와 부상으로 무너져 내린 자들이 재기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영웅의 추락만큼 드라마틱하고 또 그만큼 비극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어제의 환호가 오늘의 비난으로 바뀌고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선수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홀로 서게 되는 순간, 지금 2026년 FA 시장의 중심이 아닌 가장 어둡고 차가운 변두리에는 한때 리그 최고의 재능이라 불렸던 두 명의 남자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기를 향한 그들의 처절한 기도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커리어의 분수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이영하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야구 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오를 겁니다. 재능은 있다. 문제는 재구다. 이 한마디가 그의 롤러코스터 같았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합니다. 150km 후반대에 포수의 미트를 터뜨릴 듯한 묵직한 강속구와 날카롭게 꺾이는 슬라이더의 조합. 그것은 분명 신이 내린 재능이었고 한때 그를 국가대표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공을 뿌리던 그의 모습은 한 팀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시즌 동안 그 압도적인 재능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날뛰었고 그는 영광의 순간과 재앙의 순간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꿰뚫는 환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제구가 전혀 듣지 않아 볼넷을 남발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등판을 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오늘은 제발 제구만 되어라. 팬들의 간절한 기도는 때로 현실이 되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악몽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시장에서 그는 B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등급보다는 보상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어찌 보면 희망적인 꼬리표입니다. B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 팀에 해당 선수의 직전 연봉 100%와 보호 선수 25인 외 선수 1명을 보상하거나 혹은 연봉 200%를 보상하면 됩니다. 어등급에 비하면 훨씬 감당할 만한 출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해집니다. 과연 어느 구단이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위험한 도박에 기꺼이 자신의 칩을 베팅할 것인가? 응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바로 육성에 자신 있는 구단, 즉 선수를 시스템으로 키워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간 젊은 투수진 리빌딩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 이글스 혹은 돌부처 우승한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그의 잠재력에 군침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팀들에게 이용하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레이싱카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12기통의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튜닝 가능한 클래식 엔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코칭 스태프의 지도를 통해 이 거친 엔진을 다시 길들이고 예전의 폭발적인 성능을 되찾게 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예상되는 계약 형태는 아마도 기본 연봉은 현실적으로 낮추고 성적에 따른 옵션을 대폭 반영한 저위험 고보상 로 마이너스 리스크, 하이 마이너스 리워드 구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억 원에 10승 달성 시 1억 원, 150이닝 소화 시 1억 원과 같은 식의 인센티브 중심 계약입니다. 이것은 구단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선수에게는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결국 그의 운명은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이적이 그의 커리어를 리셋하는 위대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재능만 있는 선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장하게 될까요? 잠재력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기에 그는 이번 FA 시장의 진짜 숨은 흑마 다크호스로 평가받습니다. 또 다른 남자 조상우. 언젠가 그의 이름 앞에는 리그 최강의 철벽 마무리라는 수식어가 당연하게 따라붙었습니다. 9회에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상대팀은 패배를 직감했고 팬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묵직하게 가라앉는 그의 돌직구는 상대 타자들의 방망이를 허무하게 부러뜨렸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강심장은 팀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팀의 마지막 보루이자 승리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시대는 2025 시즌을 기점으로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폭등했고 자신감 넘치던 직구는 힘을 잃었으며 치명적인 제구 난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고개를 떨구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등급이라는 과거의 영광이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를 찬 채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등급. 이 두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냉혹합니다. 그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고액의 연봉은 물론 팀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보호선수 20명 외에 유망주 1명을 보상 선수로 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차갑고 시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합니다. 지금의 조상우는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재활 환자에 가깝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부활을 장담할 수 없는 선수 1명을 위해 막대한 연봉과 팀의 미래를 동시에 내어주는 도박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야구는 스토리의 스포츠이고 이같이 추락이 깊을수록 반등의 드라마는 더욱 뜨거운 법입니다. 하지만 어등급이라는 꼬리표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무겁게 그의 발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그가 FA 신청을 철회하고 원소속 팀에 남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대폭의 연봉 삭감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조상우 스스로가 이 마지막 찬스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시즌 동안 절치부심하며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만약에 그가 올 시즌 기적적으로 부활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2026년 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야구는 결국 의지의 게임이고 지금 조상우에게 남은 것은 그 의지뿐입니다.
이처럼 추락한 두 영웅이 제기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처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기가 아닌 한 팀의 심장을 겨누는 배신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잠실의 주인이었던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모든 팀에는 심장과도 같은 선수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팀의 정체성이자 팬들의 자부심이 되는 존재. LG 트윈스에게 김현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는 팀의 얼굴이었고 라커룸의 리더였으며 팬들에게는 우리 선수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친정팀 두산이 아닌 라이벌 LG의 손을 잡았고 이후 LG의 암흑기를 끝내고 통합 우승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LG 팬들에게 단순한 선수가 아닌 우승의 약속을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하고도 금지된 상상이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김현수가 우리를 떠난다면? 아니, 더 잔인한 상상. 만약 김현수가 우리의 가장 숙적인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루머나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LG 팬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자 KBO 리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의 진앙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단 하나의 알파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의 FA 등급이 C등급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KBO의 FA 규정상 C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 팀에 그 어떤 보상 선수나 보상금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김현수라는 거대한 가치를 가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출혈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최고급 명품 가방에 가격표 없음, 그냥 가져가시오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C등급이라는 알파벳 하나가 모든 구단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욕망을 자극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의 카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손을 뻗을 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야구 인생이 시작되었던 곳, 그의 친정팀 두산 베어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모든 조각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경험 많은 베테랑, 리더십과 외야의 무게감을 더해줄 해결사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선수가 아무런 데가 없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선수는 한때 자신들의 심장이었던 기계 김현수입니다. 떠나간 프랜차이즈 스타를 되찾아 팬심을 되돌릴 명분, 당장의 팀 전력을 극대화할 실력, 그리고 라이벌 팀의 심장을 빼앗아 오는 상징적인 승리까지. 두산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LG 트윈스로 돌려봅시다. 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자체입니다. 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선수를 그것도 아무런 데가 없이 심지어 한 지붕 라이벌인 두산에게 빼앗긴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전력의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상처이며 구단에 대한 신뢰의 붕괴이고 지난 수년간 쌓아 올린 우승의 영광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 이적이 현실이 된다면 내년부터 잠실구장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평생 LG를 응원했던 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영웅이 상대팀의 유니폼을 입고 자신들의 심장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의 아픔을 넘어 사랑했던 대상에게 배신당하는 것과 같은 깊은 내상을 남길 것입니다. LG 구단은 지금 거대한 딜레마의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합리적 운영이라는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수의 나이와 미래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하여 과도한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김현수는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에게 거액을 안기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의리와 상징이라는 뜨거운 감성의 외침이 있습니다. 팀의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팬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가 팀에 기여한 것을 돈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는 목소리입니다. 차갑고 냉정한 숫자가 적힌 계산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팬들의 뜨거운 심장을 지킬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합리성을 택한다면 팬심은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고, 의리를 택한다면 미래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김현수가 진짜로 친정팀 두산의 품에 안긴다면 이것은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브리그 반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실의 주인은 다시 한번 LG가 아닌 두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징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LG 트윈스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위기의 진앙, KBO 이적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지진의 한가운데에 바로 김현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폭풍이 리그의 근간을 흔드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 그 자체를 결정할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팀의 심장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감정의 폭풍이 잠실 하늘을 뒤덮는 동안 스토브리그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리나 배신 같은 뜨거운 단어 대신 희소성과 가치라는 차가운 단어들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시장에는 그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강남 아파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 KBO FA 시장에서는 바로 2명의 선수가 향후 몇 년간의 선수 몸값을 결정지을 새로운 가격표 그 자체가 되어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영입하는 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시장의 흐름을 선점하는 전략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KBO 리그에서 언제나 금값으로 여겨졌던 가장 희소하고 귀한 존재, 바로 믿을 수 있는 좌완 불펜 김범수입니다. 야구에서 강력한 좌완 불펜 투수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상대팀의 핵심 좌타자를 결정적인 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 경기 후반의 팽팽한 흐름을 단숨에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감, 이것이 바로 모든 우승권 팀들이 그토록 좌완 불펜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026년 시장에 1점대 초반의 압도적인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리그 최상급의 좌완 파이어볼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가뭄에 시달리던 땅에 쏟아지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김범수의 존재는 모든 팀에게 있으면 좋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생존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불펜의 불안으로 매 시즌 가슴을 졸여야 했던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NC 다이노스 같은 팀들에게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 자체입니다. B등급이라는 보상 부담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가 가져다줄 확실한 승리 공식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출혈이라는 평가가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입하는 순간 감독은 7회 이후의 경기 운영을 훨씬 더 편안하게 구상할 수 있게 되며 팀은 최소 10승 이상의 추가 승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관건은 그의 원소속팀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 이글스의 의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마침내 대권에 도전하는 팀이 자신들의 필승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를 과연 시장에 내놓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화는 그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배팅은 더욱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한화가 그를 지키려면 이 정도 금액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시계 상상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며 한화의 출혈을 강요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40억, 5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40억은 그의 가치를 담아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그의 최종 계약 규모는 이번 시장에 나온 모든 불펜 투수들의 몸값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 즉 시장 전체의 시세를 정하는 공인 가격표가 될 것입니다. 김범수는 단순히 자신의 몸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점은 극적인 반전의 사나이 박혜민입니다. 그의 2025 시즌은 한편의 성장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여전히 리그 최상급인 명품 중견 수수비는 그대로인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타격 능력까지 대폭발하며
공수겸장의 완전체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리그 팬들은 FA 로이드 효과 아니냐며 그의 갑작스러운 성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의 노력을 아는 이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땀 흘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행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일궈낸 준비된 반전이었습니다. 수비가 뛰어난 중견수는 희귀한 자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넓은 수비 범위 하나만으로도 투수 여러 명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수가 타구를 처리해주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좌익수와 우익수는 수비 부담을 덜고 자신의 타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투수들은 안타가 될 타구가 아웃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공격력까지 갖췄다. 그것은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외야 수비의 불안정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나 이글스가 그를 영입 1순위로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에게 박혜민은 팀의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가 하나의 외야 중앙에 서는 순간 팀의 외야 안정감은 단숨에 리그 최상급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의 원소속팀 삼성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팀의 핵심인 그를 잡고 싶지만 세대교체라는 구단의 오랜 기조와 충돌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베테랑에게 거액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팀의 미래에 옳은 방향인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합니다. 박혜민의 선택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KBO 외야수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는 팀은 단순히 좋은 선수 한 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 전체의 안정감을 통째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김범수와 박혜민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KBO의 권력 그 자체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 왕자의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껏 우리가 논했던 모든 선수들과 이야기들은 어쩌면 이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기준을 세우는 선수들이 있고 팀의 상징이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리그의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왕이 되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6년 KBO의 왕자를 놓고 두 명의 남자가 운명처럼 마주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입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단의 자존심과 미래를 건 거대한 전쟁, 바로 왕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규모는 100억이라는 KBO 역사상 전례 없는 숫자로 상징됩니다. 그 첫 번째 왕자의 주인 후보는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입니다. 리그 상위권 수비력을 가진 유격수가 어등급으로 시장에 등장한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가치는 충분했지만 올 시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비라는 견고한 성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이라는 날카로운 검까지 스스로 벼려낸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훌륭한 방패였다면 지금의 그는 공수를 겸비한 완벽한 기사로 거듭났습니다. 수비형 유격수가 타석에서도 위협감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박찬호의 진짜 가치이며 그를 왕자의 후보로 올려놓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좋은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그 전체의 내야 지도를 재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와 클러치 능력은 한 팀의 내야를 10년 이상 책임질 수 있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가치를 평가하며 조심스럽게 50억, 60억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그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KBO 역사상 유격수 최초로 100억 원대 평가까지 가능하다는 믿기 힘든 전망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50억은 이제 그에게 있어 기본 옵션일 뿐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부르며 전쟁에 참전할 구단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몇 년간 고질적인 유격수 포지션의 불안으로 정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KT 위즈에게 박찬호는 선택이 아닌 숙명과도 같은 카드입니다. 그들은 팀의 미래를 모두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를 잡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영입하는 순간
KT는 공수의 완벽한 균형을 갖춘 진정한 우승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NC, 롯데, 삼성 등 다른 경쟁자들 역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KT는 절대 그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가 없으면 다음 시즌 우승 전력으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FA 시장은 어쩌면 강백호가 아닌 박찬호를 기준으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계약은 시장 전체의 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의 또 다른 주인공.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백호입니다. 2026년 KBO FA 시장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타격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재라 불리지만 동시에 수비에 있어서는 그 천재성을 상쇄할 만큼의 거대한 물음표를 안고 있는 선수입니다. 즉, 이번 시장은 단 하나, 이 지극히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요약됩니다. 당신은 강백호의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의 방망이에 100억을 걸 자신이 있습니까? 강백호가 받게 될 금액은 단순한 선수의 몸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KBO 리그의 돈의 흐름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한 구단의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팀의 미래 전체를 판돈으로 거는 거대한 베팅입니다. 원소속팀 KT는 팀 공격의 심장인 그를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계약 규모는 물론 팀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를 보상 선수로 내줘야 하는 뼈아픈 출혈까지 감수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롯데와 두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팀은 그의 수비력이 가져올 마이너스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파괴적인 타격 능력 하나만을 보고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합류하는 순간 팀의 공격력은 리그 최상급으로 폭발하겠지만 동시에 팀 전체의 수비 밸런스는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 타자가 가진 매혹적이고도 치명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그가 이적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FA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그의 균형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초대형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팀의 기둥을 잃게 될 KT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KBO의 모든 구단과 팬들은 숨을 죽인 채 두 명의 거인이 벌일 100억 전쟁의 서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KBO의 새로운 왕자에 오를 자는 완벽한 공수의 기사 박찬호일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타격의 천재 강백호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긴 협상과 수많은 루머, 팬들의 애타는 기다림과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예측. 이 모든 혼돈의 시간 끝에 이제 우리는 2026년 KBO FA 시장의 마지막 페이지 바로 심판의 날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단 한 사람, 강백호의 선택으로 기결됩니다. 그의 펜 끝에서 써내려갈 이름 하나가 단순히 한 구단의 운명을 넘어 KBO 리그 전체의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낼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리그 전체에 내려지는 하나의 준엄한 심판과도 같습니다. 만약 강백호가 원소속팀 KT 위즈에 남는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의리와 안정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KBO 최고의 타자로 키워준 구단에 대한 보답이자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선택. 그것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KT는 팀의 심장을 지켜내며 우승 왕조를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리그의 판도는 큰 흔들림 없이 기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도전을 보고 싶었던 많은 팬들의 아쉬움과 그를 잡기 위해 KT가 감수해야 했던 막대한 재정적 출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만약에 그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는다면 그 순간 KBO 리그에는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리그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거대한 혁명의 서막입니다. 그가 롯데 자이언츠나 두산 베어스와 같은 새로운 팀으로 향하는 순간 그 팀은 단숨에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갖춘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반면 팀의 절대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KT는 순식간에 우승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S급 FA 한 명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리그의 균형이라는 거대한 젠가 블록의 가장 아래쪽을 빼내는 것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구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커리어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안정적인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가. 한 명의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강백호와 같은 최상위 레벨의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안정은 때로 정체와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명의 야구팬으로서 강백호가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는 이미 KT에서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더 큰 무대, 더 큰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가 합류하는 팀은 그 순간부터 우승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방망이는 단순한 야구 배트가 아니라 팬들의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마법의 요술 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2026년 KBO FA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하고 드라마틱하며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FA는 결국 차가운 돈의 게임이 아니라 구단의 미래를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용기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시에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선택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는 결국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레전드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통제 불가능한 재능의 가치는? 수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천재 타자의 가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팬들의 사랑과 팀의 역사라는 무형의 가치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 구단과 선수, 그리고 팬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스토브리그의 진정한 묘미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야구 없는 겨울,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 더 뜨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이 이번 겨울 가장 과감하고 용기 있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당신이 구단주라면 기꺼이 강백호라는 양날의 검에 100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잠실의 주인 김현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께 넘기려 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과 뜨거운 의견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흥미진진한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미래의 페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의 페달을 밟아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KBO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는 채널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